지난 2026년 1월 28일 피고인 윤영호 사건의 1심이 선고되었습니다. 이는 윤영호가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기에 한학자 총재의 공판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마땅하지만 과연 이 1심 선고가 이후 한학자 총재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화제가 된 실제 변호인단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1월 27일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, 윤영호, 이신혜 등 피고인이 출석해 제8회 공판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전 UPF 한국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단은 통화 내용을 놓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없는 신문을 이어갔습니다. 통화 내용 속 윤영호는 A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. 그의 발언이 대화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. 반면 A 회장은 주로 맞장구를 치거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녹취에서는 윤영호가 A 회장을 특별히 챙긴다는 암시를 주거나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며 관리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. 대화를 끝내며 다음에 식사를 하시죠 라는 말을 건넵니다. 어른이나 상급자의 화법입니다. 그 화법을 윤영호가 씁니다. 사실상 UPF라는 조직과 A 회장 또한 윤영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던 관계로 보입니다. 누가 봐도 압도적 상하 관계입니다. 통화 내용 속 윤영호는 주변에는 숨겨왔던 성품과 과시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. 힐러리 클린턴, 버락 오바마 등 미국과 한국을 막론한 여야 정치인과의 전방위적 접촉을 과시합니다. 윤영호가 힐러리와의 접촉을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을까요? A 회장은 윤영호에 대해 원대한 꿈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면서 A 회장에게 비례대표 등 자리까지 제안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드러내는 권력과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또한 이 사실은 아직 어머님에게 알리지 않았다.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. 회장님과 저만 알았으면 한다. 라고 말한 정황만 봐도 그의 비틀린 꿈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총 5개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윤영호의 원대한 꿈처럼 길고 긴 통화가 이어졌습니다.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, 문구 하나에만 집착하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녹음 파일 속에 담겨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면 사건의 진정한 본질과 취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목표와 계획을 통제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윤영호와 A 회장의 관계, 협의가 아닌 지시를 내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본다면 그 의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특히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면 그 의도의 출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. 다시 윤영호 사건 1심 선고 관련 변호인단의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재판부는 윤영호 사건의 1심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인정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 윤영호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윤영호 사건 1심 선고와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여부는 법적으로 구분해 살펴야 할 사안입니다. 특히나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근거로 한다거나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심증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반드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사안입니다. 앞선 A 회장의 통화 녹취와 동일하게 단순히 누군가의 진술, 주장만을 곧바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, 그의 인품 등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. 실제로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총재가 이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가 적지 않고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공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진실을 밝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무용의 절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.